안녕하세요. D-14일 행정사 실무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 2차 대비요. 사례를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준비해서 공지사항에 있는 글인데요. 행정사 실무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출제 범위는 행정심판법에서 사례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약술 두 문제, 그 다음에 개별사건, 그러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약수령 두 문제가 나오죠. 아니면 개별사건에서도 나오겠죠.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총론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개별사건은 아무래도 출제 비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철저한 조문 암기해야겠고요. 특징은 다 아시겠죠? 예, 꽈락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행정사 실무법에서 꽈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야겠고요. 준비는요. 중요, 제도, 조문 그대로 암기하고요. 세부 절차, 핵심어, 키워드 중심의 공부하라는 거죠. 자, 눈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고요. 자,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작성 연습.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눈으로만 바르는 공부는 객관식 공부 방법이에요, 객관식. 객관식 이렇게 해도 돼. 저도 행정사 1차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한 달, 두 달이면 공부하면 그냥 붙어요. 행정법에서만 꽈락만 이렇게 하면은 민법 뭐 이런 거랑 행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기출문제 위주랑 그 눈에 바르는 공부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눈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시고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작성 연습, 목차를 잡고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목차에다가 살로 붙이는 연습. 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쇼터데이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 이건 공지사항 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지사항 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행정사 실무법이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행정사 갑은 자,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못한다라는 행정사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로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 처분 1개월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2017년 5월 1일 송달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갑은 제1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갑은 A시장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했죠. 갑은 2017년 9월 8일 위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A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는요. 제재 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 충족되는지. 2번이요. A심판의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 가정하였을 때 A심판 과정에서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그 갑이 2개의 행정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였음. 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요? 처분사유 추가 가능성 여부가 문제 되겠네요. 그쵸?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단 처분사유 추가는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죠. 자, 이 부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봐야겠죠. 자, 문제 1번. 문제 1이요. 자, 청구 요건 충족 여부죠. 자, 문제의 소재입니다. 자, 사례에서 행정심판의 취소심판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그 청구 요건으로 A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이 자,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해야겠죠. 자, 갑에게 청구인 적격임금은 자,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인정이 돼야 되고 심판 청구 기간 준수해야 되죠. 자, 이하에서는요
논의돼야 될 것이 취소심판, 그 다음에 그 청구 요건이 행정심판 대상,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요. 지금 위 사례의 취소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판단하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취소심판이요. 취소심판이란 것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개괄주의 취한다 됐죠? 행정심판의 대상, 개괄주의 취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개괄주의를 채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부작위여야 되는 거죠.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자, 처분이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죠. 부작위는 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거죠. 말합니다. 다음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요. 자, 행정심판법상 규정은요. 취소 심판은요. 기본적으로 자, 취소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자가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자,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법률상의 이익의 문제죠. 통설 판례는요,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죠?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그래서 법률상 보호 이익설을 취하고 있죠. 그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요, 뭐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의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 그하여 보호되는 계직구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게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취소가 아니죠. 심판 청구 기간. 자, 내용. 자, 취소 심판 기간 내용입니다. 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리고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겠죠. 두 기간에 어느 기간 먼저 도과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결론이요. 자, 결론. 사안해결이죠. 사안해결. 자, 행정심판법은 지금 행정심판 대상에 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자, 사례에서 A시장의 업무정지 처분 자,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에 따라서 지금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그
그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때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로 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이 사례의 경우 청구인 적격 인정됩니다. 청구인 적격 인정이 되겠죠. 자, 그 처분의 취소로 그 처분 효과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자, 그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정지 기간 만료되었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에 따라서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로 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 가백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의 취소 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 기간 준수하였습니다. 그죠? 9월 8일 했기 때문에 5월 1일 날 송달 받았고요. 180일 이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사례 취소 청구는요.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심판 청구가 되겠죠? 네. 충족합니다. 30점. 자, 30점 땄고요. 자, 다음 10점 가요. 10점. 10점. 10점 안 받아 하고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점도 안 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 자, 문제의 소재를 봐야겠죠? 문제의 소재. 자, 처분 사유의 추가의 문제죠? 처분 사유의 추가. 추가란 뭡니까? 처분청이 행정, 심판 도중에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 사유를 어떻게 하면 추가로 추가하는 것 의미하죠. 자, 사례에서 자, 처분 사유 추가에 관해서 행정심판법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란 행정심판 도중에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죠. 그리고 불고 분리의 원칙 적용되죠.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 및 재결하지 못한다.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 심리 재결하지 못합니다. 불고 분리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사안 해결. 지금 사안에서 A시장, 그죠? A시장이 추가하려고 하는 처분인 그 뭡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 운영을 하였음이라는 처분 사유. 요거죠? 요거는 좀 사례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인 뭡니까? 보수, 외, 반대, 급부, 수수, 와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돼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되지 않죠. 이는 별개의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죠.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나왔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그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은요, 불고분리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 심판 청구 대상이 보수 외 반대급부 수수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심리 및 재결할 수 있잖아요. 불고분리 원칙상. 그죠? 원칙. 따라서 그죠? A시장은요. 자, 2개의 행정사 사무소 설치 자, 운영을 이유로 가백의 별개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요.
자, 행정 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됐죠? 결론이에요. 별개의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겠죠. 별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로 변론으로 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 한번 보고요. 참 중요한 이건 중요한 판례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그 키워드 중심하면서 이 사례는 꼭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더 좋은 쟁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rtod.com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3일은 무료로 해요. 시험 볼 때까지 3일 뭐는 무료지만 shortod에서 정말 많은 기본 기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써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잘 소화하시고 조금 약간의 이쪽 분야 중요하다 약간 감을 잡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면서 나올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쇼토디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